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406페이지를 볼게요. 그 406페이지의 큰 4번에 보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쭉 해가 8개를 기록을 했었어요. 한번 보고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책에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이거예요. 이건데 이걸 여기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한번 정립을 해놓으면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제일 먼저 소유자는 갑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소유자입니다. 이때 며느리에게 가등기를 해줬다 이 말. 그러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등기를 해줘도 가등기는 소유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호칭을 정리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시아버지 있죠? 시아버지의 호칭은 가등기 의무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였어요. 소유자. 며느리 있죠? 가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며느리 이름으로 돼 있죠. 이걸 가등기 명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등기를 내려도 소유자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병 있죠. 병을 제3취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소유권은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현 소유자 있죠. 그죠? 현 소유자는 병입니다. 병. 등기가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현 소유자라는 표현을 안 써요. 제3취득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며느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본등기. 제가 서두에 무슨 말을 썼느냐 이러면은 가등기와 본등기는 가등기는 약혼이다. 본등기는 결혼이다. 결혼. 자,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같아야 되느냐, 달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사와 표시가 일치냐, 불일치냐.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써죠. 그죠?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8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 이제 백수가 됐어요. 백수. 결혼을 해가 8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초빙을 해가지고 대담을 나눌 때 아나운서가 할아버지한테 마이크를 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더라도 옆에 계신 할머니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할아버지의 속마음은 절대 노죠. 그죠? 절대 노. 그러나 마이크가 지금 옆에 있고 할머니가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당연히 내가 다시 태어나도 옆에 있는 할머니하고 결혼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어사와 표시가 일치냐 불일치냐 이 말입니다. 불일치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거는 많잖아요. 그죠? 그저 사람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당신 잘생겼다, 멋있다 이렇게 빈말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답은 이겁니다.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달라도 됩니다. 그러나 말로 할 때는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이 왜 필요하냐면요.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죠. 그러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등기 때 의무자가 누구였어요? 시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는 시아버지가 됩니다. 가등기와 본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거를 시험에 낼 때는 잡으세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 의무자가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다. O.
됐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 N은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 X. 자, 이거 X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 N은 제3취득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X입니다. X. 결론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이 그림에서 제3취득자가 나오죠. 그럼 전부 다 X입니다. O라는 거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해볼게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등기 해줬죠. 그래도 소유자는 시아버지였어요. 그럼 시아버지가 병에게 매매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등기를 해뒀기 때문에. 그럼 이제 며느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본등기합니다. 본등기를 할 때도 며느리는 시아버지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병한테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하죠. 그럼 을은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그럼 소유자가 2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며느리는 2번이잖아요. 병은 3번이잖아요. 저 동일부동산의 소유자가 2번, 3번 나란히 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죽어야 된다 이 말. 요 병의 등기를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왜?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면 이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2명이잖아요. 그러면 동일부동산에 2번, 3번 나란히 올 수 없으니까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죽을 놈한테 성낙서 받느냐?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죽을 놈한테 본등기 청구하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키를 탁 잡을 때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는 표현만 딱 나올 때 제3취득자라는 말만 딱 넣으면 전부 다 X다. 그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부터 내려올게요.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하느냐,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하느냐,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합니다. 그 물건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죠. 그럼 요리로 가볼게요. 을은 가등기 함으로써 2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죠. 하면은 이거는 가등기고 이거는 본등기입니다. 등기는 2개다 이 말입니다. 번호는 1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 본등기도 이 번호를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그걸 예쁘게 말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이 말. 그럼 여기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간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죠. 했다면 이 가등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등기에서 이제 본등기 했어. 본등기 했다면 가등기를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 이 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말소하면 안 돼요. 말소하면 안 돼요. 왜?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가등기는 약혼이죠. 본등기는 결혼이죠. 그러면 본등기 했다,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했다면 약혼의 유무는 불질러 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니까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등기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가등기도 살아있어야 돼요. 본등기 했다고 이거 말소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가등기 해줬죠. 그러면 가등기 할 때 이쪽이 의무자고 이쪽이 권리자입니다. 그럼 본등기 할 때도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권리자예요. 가등기와 본등기는 똑같아야 돼요.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다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되고, 가등기 때 의무자가 갑이었다면 본등기 때도 의무자가 갑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설명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갑이 사망할 수 있지.
맞죠? 네. 그러면 갑의 상속인과 을이 본등기하면 돼요. 을이 사망할 수 있지. 그럼 을의 상속인과 갑이 본등기하면 돼요. 둘 다 사망할 수 있지. 그러면 갑의 상속인과 을의 상속인이 본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요거는 이번 달에 배우지 않습니다. 입문 과정에서 배우지 않고 1, 2월 달에 기본 과정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407페이지는 아까 전에 1교시 때 뭐라고 수업을 했냐면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 등기는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입니다.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말소를 해야 돼요. 이때 가처분 등기 말소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는 단독 말소. 이거를 1교시 때 공부를 했었어요. 세부적인 것은 1, 2월 기본 과정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408페이지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이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배우러 가는데 오늘 있잖아요. 거창하게 배울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입문 과정이니까 간단하게 기본만 배우고 갑니다. 이 기본이 핵심이고 기본만 알면은 본 시험에도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자주 시험에 지문으로 띄웁니다. 답은 2번으로 정답으로 만들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필요적이 아니고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면 X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런 말이죠. 구분 건물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죠.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췄을 때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 구분 건물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럼 여러분들 글자를 잠깐 볼까요? 구분 건물이라는 말이 있고 집합 건물이라는 게 있지. 그러면 아파트에 101호, 201호, 301호 있죠. 요거 하나를 구분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걸 몽땅 묶어버리면 집합 건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세요. 201호가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여러분들 이 강의실 있죠. 이게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는 말은 지금입니다. 바닥과 천장 외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는 당연히 바닥하고 천장하고 외벽이 있어가 101호와 201호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과 천장 외벽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은 출입문이 독자적으로 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아파트 가면 당연히 101호, 201호, 301호 출입문이 독자적으로 나 있잖아요. 만약 102호를 가는데 101호를 거쳐서 간다면 독립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호수마다 출입문이 독자적으로 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용상의 독립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구분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그거는 자유다 이 말입니다. 자유.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죠. 그죠? 아파트는 구조상의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의 공용 부분이 있죠. 구조상의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은 등기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규약상의 공용 부문은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나 헬스장입니다. 이건 등기를 하죠. 하는데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나 헬스장은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은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말은 갑구가 필요 없어. 갑구가 없다면 얼굴은 자동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표제법밖에 없다. 고래만 기억해두면 돼요. 이 대지사용권도 있잖아요. 시험에 나올 때 요게 답이에요. 결론은 끝글자가 답입니다.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요게 키예요. 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있잖아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집합건물에 가면 대지권이 어렵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요. 왜 쉬우냐 이러면 답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 그럼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집합 건물입니다. 이게 토지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됩니다. 그럼 법으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만 매매하는 사람, 건물만 매매하는 사람은 없어요. 허용해줘도 그렇게 안 합니다. 당연히 단독주택을 사고 팔면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사고 파는 거지. 땅만 사고 판다, 건물만 사고 판다 그런 거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되는데 집합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 안 된다더라. 왜? 법에서 안 해준다더라.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왜 안 해주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1701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1701호에 사는 사람을 구분 건물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구분 건물 소유자를 갑이라고 해봅시다. 갑인데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땅 있죠. 땅을 한자로 대지라고 그러잖아요.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대지 사용권이잖아요. 땅. 글자 그대로 답이 나오죠. 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사용을 해요. 그 사용을 할 때 무슨 권으로 사용하느냐? 그건 당연히 소유권으로 사용을 하지. 소유권은. 그 말은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는 일반적으로 같잖아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빌리고 건물을 지었을 때 설정할 수 있는 등기는 지상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 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거는 전부 다 소유권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소유권으로 사용합니다. 그 소유권은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이 땅을 단독 소유하느냐 공동 소유하느냐 그건 당연히 공동 소유하잖아요. 아파트 주민이 이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 그러면 쉽게 표현해 보면 101호 5000분의 77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땅의 면적은 얼마예요? 5천.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게 301호라면 이게 301호라면 301호의 소유자는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301호 소유자는 이 땅을 정답입니다. 대지 사용권으로 소유권으로서 갖고 있는데 이 소유권은 공동 소유니까 지분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갑이 이 땅을, 자, 이 아파트를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은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대지 사용권 있죠? 이 지분 있죠? 이것도 당연히 을에게 같이 가는 거지, 같이. 맞죠? 이걸 이제 문자로 말하면 건물을 사고 팔면 이 대지 사용권 있죠? 이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 두 개는 분리 처분할 수마다 없다. 이거면 여러분들 그러면 따가죠. 집합건물은 여기 소유자가 을에게 매매하면 이 사람이 이 땅에 대해 갖고 있는 지분도 같이 간다. 이게 답이에요. 고로 이 두 개는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키는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보세요.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공부를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답! 그러면 언제부터 분리 처분할 수 없느냐? 이걸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없는데 언제부터 분리 처분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대지권 등기하기 전이 있고 대지권 등기하기 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대지권 등기하기 전에는 분리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하면은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 이걸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이 땅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분리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언제부터 분리처분 안 되느냐? 대지권 등기를 하면은 분리처분이 안 돼요. 그럼 대리권 등기하기 전에는 분리처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대리권 등기 안 했어요. 대리권 등기 안 했습니다. 안 했다면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처분이 돼요. 그러면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매매를 하면서 대지 사용권은 나중에 이전하기로 약속할 수 있냐 없냐? 답입니다. 이 두 개는 분리처분할 수 없는데 대지권 등기를 하면 분리처분이 안 돼요. 대지권 등기하기 전에는 분리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갑이 정답입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에 대한 대리 사용권을 나중에 이전하기로 약속할 수 있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대리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집합 건물을 시험에 낼 때는 이 지문을 계속 띄웁니다. 법조문이거든요. 띄울 때 무슨 말인지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글자를 보세요. 대지권 등기라는 말이 있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할 때 등기를 두 번 하는 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바퀴를 돌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등기를 두 번 한다는 말은 지역권 등기를 두 번 합니다. 그게 성역제도 하고 요역제도 해요. 이게 올해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1교시 때 무슨 말을 썼느냐 이러면은 공시법 시간에 두 개 나오는 글자는 4개다. 그 중에 3개는 O인데 1개는 X다. 자, 보세요. 가등기의 가등기는 O,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는 O, 채권자의 채권자 대위신청은 O. 그러나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게 하나거든. 그 다음에 등기를 두 번 하는 게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지역권 등기를 2번을 내요. 성역지와 요역지. 두 번째입니다. 대지권 등기도 2번을 한다며, 대리권에. 그럼 대리권 등기를 2번 한다는 말은 이 글자를 잠깐만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이게 건물입니다. 이게 토지입니다. 그럼 대리권 등기를 2번 한다는 말은 건물 등기부에도 대리권 등기를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대리권 등기를 한다. 이걸 2번 한다 이 말. 그럴 때 건물 등기부에는 정리합니다. 어디다가 하는데 이거는 표제부에 한다. 표제부에. 그러면 토지 등기부는 어디다가 하는데 해당 구에 한다.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우리 공시법 시간에 해당 구라는 말은 갑구, 얼구 이런 말입니다. 대지 사용권의 소유권이면 갑구해야죠. 대지 사용권의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얼구해야 합니다. 그럼 해당구라는 말은 갑구 또는 얼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이름을 그게 대지권 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 이 말. 자, 정리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사람의 호칭 있잖아요. 호칭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볼까요? 제 호칭은 집에 가면 남편의 호칭이 있고 아버지의 호칭이 있고 제 본가에 가면 아들의 호칭이 있죠. 그 호칭은 다양해지잖아요. 다른 각도에 보면
본가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희수야 이래 부르지. 맞죠? 그런데 처갓집에 가서 장모님이 저를 부를 때는 목서방, 우리 목서방 이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한쪽에서는 희수야라고 부르고 한쪽에서는 목서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대지권 등기를 두 번 하는데 건물 등기부에서는 이름을 대리권 등기라고 부르고 토지 등기부에서는 이름을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우리가 앞에서 뭐를 배워왔냐 할 때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잠깐 배워왔어요. 자, 앞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리 가보세요. 등기부를 배울 때 배워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죠. 그럼 토지 등기부는 다시 일반 건물 등기부가 있고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죠. 집합 건물 등기부가 아파트예요. 그럼 아파트는 꼭 기억할 때 제가 이랬잖아요.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예. 그러면 요 레미안 아파트 101동에 표제부가 있지. 요 1701호에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지. 그러면 이게 하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집합 건물은 1동에 표제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1동은 표제부밖에 없어요. 갑구 얼구는 없어. 왜? 우리들이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표제부를 사고 파는 게 아니죠. 1동을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전유 부분 101호, 201호, 301호를 사고 팔잖아요. 101동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갑구가 없는 거예요. 갑구가 없으면 얼구는 자동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표제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얼구.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안 하잖아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하는데 역시 표제부밖에 없다.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에 표제부 있죠. 여기에 표제부 있죠. 그 말은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2개다 이 말입니다. 2개. 이걸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럼 요거를 제가 요거 이해됐다면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해볼게요. 1동에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다 이 말. 이걸 또 2개로 나누지. 또 2개로 나누지. 그래가 상단, 하단 이래 나누는 거예요. 상단, 하단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요거는 앞에서 등기부 배울 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럼 요거를 잠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리를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봅시다. 이게 만약에 1701호가 있죠. 그럼 1701호가 있다면 여기 나왔죠. 여기서 1동이 있고 1701호에 전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1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1동이 있죠. 전유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상하 이렇게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일반적인 등기부는 표제부가 1개입니다.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표제부가 2개예요. 하나가 1동이고 하나가 전유 부분입니다. 다시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2개인데 이걸 다시 상하로 또 나누는 거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1동의 상하, 전유 부분의 상하 이렇게 또 나누는 거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풀 때 이렇게 풉니다. 2가지 각도로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집합 건물도 토지 등기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일어날 때 아파트는 있잖아요. 자, 출발할 때 이래 합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여러분들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을 합니까? 토지를 사고 판다고 생각합니까? 아파트. 당연히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을 해요. 요게 하나. 2번째,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돼. 그러나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고 파는 거는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간다면 토지도 같이. 그래서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에 관한 사항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 건물이 있어요, 아래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건물을 표시하고 여기에 상단에 건물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단에 토지를 표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는 상단은 시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단만 딱 공부하면. 그럼 여러분들 외울 때는 어떻게 하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간다.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 들어간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럼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내렸죠? 이렇게 내렸죠? 그럼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에 아파트가 이래 있잖아요. 이래 있다면 이게 1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상하로 나누겠죠? 그러면 여기에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상은 상입니다. 하는 이 아파트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다 이 말이에요. 토지. 그러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단 하단이에요. 그럼 해독을 할 때는 어떻게 해독하느냐? 토지를 먼저 볼게요. 토지를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지목을 대로하고 면적이 5,000제곱미터 위에 레미안 아파트 101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33층 아파트고 1층의 면적이 1,500제곱이고 30층의 면적이 1,500제곱이다. 이 아파트의 도면을 보고 싶거든. 도면을 묶어놓은 장부 3권째 7페이지를 보면 레미안 아파트 101동의 도면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건물을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를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제목만 외우면 돼요. 이 제목만 외우라 이 말입니다. 제목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1동에 들어간다. 이 제목만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이거는 전유 부분이에요. 여러분, 전유 부분이라는 거는 이 1701호가 있잖아요. 1701호. 그러면 1701호를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701호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나타내는 게 이거다, 이 말. 그럼 여기 볼게요. 1701호 나오죠? 그럼 1701호에서는 땅을 무슨권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유권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럼 땅 주인과 건물주인이 같다는 말이고 땅 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 땅은 단독 소유가 아니고 공동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5,000분의 77이라는 말은 101동의 토지의 면적은 5,000이고 그 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걸 외우라 이 말입니다.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전유 부분에 들어간다. 이거를 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외우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외우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보세요. 1동이죠. 1동이죠.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1동에 들어가고 여기 보세요.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 들어가고 이거를 암기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여기 가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나와 있죠. 자, 여기 있죠. 요거를 암기해라 이 말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1동,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그거를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집합 건물을 키를 딱 잡을 때 여러분들 제가 잠깐 설명을 다시 해보면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을 할 수 없다. 그게 하나. 두 번째, 아파트는 1동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있다. 이걸 다시 상하로 나눈다. 그래서 1동의 상단에는 1동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지권을 표시한다.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1동,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1동,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그거를 암기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 건물 그 정도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이의 신청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번 달에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기본 과정에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합격 보장반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죠? 그거는 이미 정원이 500명이 차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문호를 개방해 드려야 되는데 선착순으로 뽑다 보니까 500명이 차버렸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차후에 만약에 이제 추가 모집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500명의 인원을 다 관리를 못해요. 관리만 할 수 있다면 1000명, 2000명도 뽑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추가 모집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법 밴드 있죠. 그러니까 밴드에 그냥 부동산 공시법이라 치면 밴드가 나오죠. 거기 공지사항에다가 알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추가 모집을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 모집을 합니다.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공부한다고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걸 극복되기만을 바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실에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문답식 주고받으면서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죠. 건강. 코로나 조심하시고 올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올해는 이제 지나갔죠. 그죠? 내년에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해, 그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자 모임 날 우리 전부 다 만나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제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은 술을 못 먹어요. 지금 먹을 입장도 못 되고 모든 것 못 마셨던 것들은 합격자 모임 날 1년 먹을 술을 한꺼번에 다 먹으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해서 1월 달에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